네, 안녕하십니까. 예, 하늘역사연구회 연구원 박동원입니다. 요 시간에는 아까 주제가 이제 많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 좀 애국심이 이제 불타오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지금 심각합니다. 뭐 할 때마다 제가 작년에도 강의했고 얼마 전에도 이 많이 중국에 대해서 동북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못지않게 지금 심각한 게 일본과의 관계고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대충은 아시고 이렇게 계실 겁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뭐가 도대체 임나 일본부고 이게 왜 우리하고 심각한지, 우리가 이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식민사관, 이 식민사관이 얼마나 우리 지금 이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지 분노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자꾸 중간에 자꾸 분노가 나오는데 그거 좀 누구려 떨리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식민사관과 임나 일본 부설입니다. 일본 부설인데, 자, 임나 일본 부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임나 일본 부설 때문에 지금 우리 영남과 호남이 역사가 송두리째 지금 도둑맞고 있습니다. 영남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영남이죠. 경상도. 호남은 전라도죠. 전라도와 우리 경상도가 지금 통째로 도둑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맞고 있는 이 도둑맞는 이 자체가 왜 도둑을 맞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나 일본 부설은 언제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만들었는데, 자, 이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여러분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1900 몇 년입니까? 예,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1910년이죠.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게 몇 년입니까? 1945년입니다. 35년 또는 36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우리나라를 통째로 이렇게 집어삼키기 위해서 일본에서 참모본부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본부를 만들었죠. 이 참모본부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빼앗아갈 수 있을까? 왜?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곧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식민지를 만들려면 그 나라의 역사를 빼앗아가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영토를 빼앗으려면 역사를 빼앗아야 됩니다. 역사를 빼앗아야 영원토록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빼앗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 바로 임나 일본 부설입니다. 자, 임나 일본 부설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냐?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4세기, 6세기에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지배했다. 특히 어느 땅? 가야 땅. 가야 들어보셨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야 땅에다가 자기들이 임나 일본부라는 걸 설치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백제 신라와 가야를 전체를 통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요 내용이 바로 일본 서기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책인 일본 서기에라는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 역사책에만 있습니다. 여기에. 요걸 가지고 일본 참모본부가 요거 좋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자.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다시 점령하러 가자.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우리를 지배했는 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 다시 우리 조선을 지배하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말하기 좋겠죠. 그죠? 납득하기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렇게 만든 겁니다. 참모본부. 이게 바로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 임나 일본 부설, 임나 일본부라는 걸 만들었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를 임나 일본부라는 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신공황후라는 사람입니다. 신공황후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조금 고급 지식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일본에는 야마토 정권이라는 최초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야마토 정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야마토 정권을 연 왕이 바로 응신왕입니다. 응신왕이에요. 이 응신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 신공황후입니다. 이 응신왕이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대신 정치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섭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와서 섭정을 했습니다. 섭정을 했던 신공황후라는 이 여자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보시는 신라왕, 백제왕, 고려왕을 무릎 꿇리고 우리 가야 땅을 지배했다. 요게 바로 뭐다? 임나일본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일설에는 그냥 온 것도 이때 보면 임신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우리 또 이게 뭐 다 지배했다 이런 말까지도 있는데 이 보면 신라왕을 무릎 꿇기고 사만의 나라를 굴복시켜서 영원히 조공을 바치겠다 해가지고 요 지금 사파 요 만화가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박물관에 가면 버젓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 자랑이라는 거죠. 이게 그죠? 요게 임나일본부서입니다. 자, 결국 뭐냐?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지배하기 위한 기관이고 그 기관의 전체 땅을 뭐라 부르냐? 그걸 바로 임나라고 합니다. 임나. 그러니까 임나에 본부가 있었다 해서 임나일본부죠. 그 임나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 가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임나가 우리 가야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가야는 곧 임나라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가야는 임나가 맞다고 해야 됩니까? 안 맞다고 해야 됩니까? 안 맞다고 해야 됩니다. 가야가 임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그렇게 나는 확실히 가야가 임나라 하면 바로 식민사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야는 임나가 결코 아닙니다. 요거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박물관인데 전부 다 가야를 임나라고 다 표시해놨습니다.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야는 절대 임나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 이 참모본부 이 사람들입니다. 아까 만든 사람 핵심적인 인물. 여러분들 이거 저번에 제가 동북공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 이 중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이 초대 총리입니다. 초대 총리. 일본의 총리직을 만든 총리를 처음 만들고 그 총리의 첫 번째로 오른 사람입니다. 요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조선군 사령관. 우리나라 말하면 합참의장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데다우치 마사다케 이 사람 요 이토 히로부미 친구입니다. 친구고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람이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사람 죽으니까 권력을 이어받았으면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겠죠. 저 뒤에 나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이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안중근 아닙니까?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줄거리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야죠. 자, 이 사람들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했던 친구였던 이 데라우치 마사다케 있죠?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총독이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총독. 우리는 식민지 만들고 지배한 사람을 총독이라고 그러죠. 그 총독이 다스리는 기관이 뭐합니까? 총독부라고 그럽니다.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의 첫 번째 초대 총독이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우리가 저걸 알아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닙니까?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심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큰일이다.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한데 그게 뭐다? 역사 연구다. 심리 연구도 있지만 역사 연구가 중요하다. 이 사람은 딱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요 사람이 요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본격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 뜯어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였지만 이 초대 총독의 마사다케가 20만 권에 되는 우리 그 역사서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 다 불태워버리죠. 서울의 남산이라는 산인데 그 남산 밑에서 일주일 동안 탔답니다. 그 책이. 어마어마한 책. 그렇게 태워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를 새로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조선사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또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역사가 정말 찬란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이 사람 입으로 지금 자기가 증명합니다. 조선인들은 유구한 역사적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다. 그래서 통치하기가 어렵다. 딱 자기들 인정을 하잖아요. 이 사람 자기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역사를 각색해야 된다. 역사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각색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의식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인을 제일 중요한 건 조선인을 어떻게 해라? 뿌리 없는 민족으로 교육해야 된다. 당군 부정해야 된다.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당군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뿌리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고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 역시 일본의 아류임을 강조해야 된다. 일본이 자기들이 본류고 우리는 아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창시개명 이름도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 당군을 어떻게 해라? 부정하게 해라. 이거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군이라는 거 보이면 다 삭제하고 이때 당군과 관계되는 책은 다 수거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게 데라우치가 조선식민 통치사에 처음에 자기가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사람이 통치를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총독이 옵니다. 16년도에 1916년도에 두 번째 총독이 왔다가 그 사람이 왔다 어떻게 돼? 16년 3년 후에 1919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자, 1910년에 우리 일제 강점기가 됐습니다. 1919년 9년 후에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납니까? 3.1운동이 일어납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2대 총독이 쫓겨납니다. 일본으로 소환당합니다. 니 왜 정치를 그따구로 했어? 갑니다. 그래서 3대 총독으로 옵니다. 3대 총독이 바로 여기 있는 사이토 마코토입니다. 이 사람은 세 번째 총독인데 사이토 마코토입니다. 이 사람이 3.1운동이 지나고 나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는 잘할 수 있다.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총독으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권, 민족 문화를 잃게 하고 조선인의 조상, 선인, 무능, 악행을 다 거쳐내라. 이제부터 이런 거 다 거쳐내. 그리고 조선 청소년들이 부조를 멸시하도록 만들어라. 지금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멸시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실망과 허무함에 빠지게 해라. 일본 사적, 일본 인물, 일본 문화를 교육하면 동화의 효과가 클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 일본 동화시키라. 그래서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조선인을 일본의 반쪽으로 만드는 요결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통치라는 걸 합니다. 유화적인 정치를 합니다. 1910년대는 무단 통치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 때리고 막 억압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교묘하게 해야 되겠다. 7.18을 양성합니다. 이때 7.18가 엄청 생깁니다. 1920년대에. 1920년대 대표적인 총독이 바로 사이토 마코토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나라 와서 식민통치를 잘했으면 나중에 5대 총독으로 또 옵니다. 총독을 2번이나 해먹습니다. 우리나라 총독이 참고로 8명이거든요. 근데 9대 총독까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2번 했거든요. 2번이나 해가지고. 자, 그래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이런 정치를 펴입니다. 20년대. 그리고 4대, 5대 또 하다가 6대, 7대 쭉 가가지고 이제 거의 일제가 거의 멸망할 때 돼가지고 1945년에 멸망하는데 44년에 돼서 마지막 총독이 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9대 총독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성이 하나 발견됐죠. 예. 아베 신조 총리 있었죠, 얼마 전에.
그 사람과 성이 같습니다. 아베. 정말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마지막 총독이었습니다. 성이 아베입니다. 근데 그 거의 친척분입니다. 직계는 아니고. 자, 아베 노부유키가 마지막 총독인데 이 사람 말이 이게 지금 시중에 엄청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이 유언이다 그러고 막 그러죠.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자, 전쟁에 이제 패망했습니다. 45년에. 일본이 원자 폭탄 2방을 맞고 항복했습니다. 항복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제 침사해야 되죠. 침사가 자기 나라 가는데 가기 전에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결코.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 누구가 승리해서 우리가 진 게 아니야.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뭘 심어놓았다.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식민교육을 처음 10년대부터 계속해서 45년까지 심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민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한 구절이 없는데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야 이 식민교육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조선은. 그런데 참 이 사람이 유언이 그 말이 나오는 게 그 말이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방된 지 몇 년 됐습니까? 70 몇 년 됐죠. 아직 100년 안 됐죠. 아직 우리 이 식민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다고요. 자, 마지막에 뭐랬냐.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면서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너희들끼리 싸울 것이다. 좌익 우익 나뉘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엄청 싸우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결정타입니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꼭 다시 돌아온다. 다시 너희들 조선을 식민지 만들 것이다. 꼭 다시 돌아온다 하면서 자기 식구들 다 태워가지고 거기에 자기 보물 같은 거 잔뜩 싣고 일본으로 배 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53년에 죽는데 이 말이 지금 계속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사람 말이 지금도 우리가 그래도 시험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아베 노부유키가 한 말입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를 다스렸던 조선 총독부, 그 총독부에서 만든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 조선사 편수회. 아까 2대 총독, 그 2대 총독이 3대 총독, 그 3대 총독이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계속 우리 역사를 왜곡했죠. 이 조선사 편수회 여기 학자들이 바로 이런 학자들입니다. 3인방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남조지한 대표적인 역사학자들, 식민사학자죠 이게. 식민사학자 대표적인 사람. 구로이타 가스미, 이나바 이와기치, 여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여기 2명은 그냥 지시만 한 거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굽니까? 이만희십입니다. 흔히 금소룡이라고 합니다. 금소룡. 이때 일제강점기 때 일반 민중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금소룡이가 오면 저놈 또 우리 무슨 역사를 없애구나. 우리 또 유적지 파헤치구나. 저놈이 다 헤쳐먹어서 금소룡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만희십입니다. 이 사람 제자가 뭡니까?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제자가 이병도입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이만희십의 수사관본이 됐습니다. 실패 역사학자. 이병도가 바로 서울대 사학과 이 학과를 처음 만들고 여기에 초대 교수가 됩니다. 나중에는 문교부 장관까지 되죠. 이 서울대 사학과가 되기 전에 학교를 서울대로 만드는데 이 서울대 전에 학교가 뭡니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일본이 만든 대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대 우리나라 최고 인류대학이지만 뿌리를 가보면 어느 나라 만듭니까? 일본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과의 초대 교수가 된 게 바로 누구다? 이병도입니다. 이병도. 이 사람이 모든 역사를 우리 지금 현대까지 다 좌지우지 해가지고 제자한테 다 물려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식민사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대체적인 흐름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자, 조선 총독부 사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사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조선 총독부 사관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 같은 말입니다. 그 식민사관, 이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이런 거죠. 이거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 이사장님이 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강의 때. 이게 다 나옵니다. 일선동조론, 타율성론, 그 다음에 정체성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게 반도사관. 우리나라는 반도 안에서만 있었다. 역사적으로. 반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름을 조선이 아니라 한반도로 할 것이다. 한반도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들도 일본 사람입니다. 원래는 한반도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반도 하지만. 그래서 한반도, 반도사관도 만들고 타율성론, 정체성론,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아. 같으니까 조선 너는 일본한테 우리한테 자꾸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마라. 조상이 같은데 왜 같이 살면 되지? 해놓고 저건 우리한테 잘해줍니까? 잘해주지 않았죠. 자, 이런 식으로 일선동조론, 타율성론, 정체성론 같은 게 전부 다 조선 총독부 사관이었습니다. 그 조선 총독부 사관을 가지고 방금 아까 말했던 임나일본부라는 걸 본격적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마스 야스카즈. 식민사학자겠죠, 그죠?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지역을 지냈다. 자기가 완벽하게 자기 논문과 책을 펴내면서 그것도 광복 이후에, 광복 전에 한 것도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한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이 사람이 책을 펴낸 겁니다. 펴내가지고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에 여기 있었다 하면서 자기가 지금 모든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신라 내부랑 최초의 내부랑이 최초의 왕이다. 신라 왕위 개성은 조작이다. 이게 다 무슨 이론이냐? 이게 바로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이라는 겁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다 믿을 게 뭔데? 왜? 거기에는 임나일본부가 안 나오니까 자기들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 역사책이야. 그래서 삼국사기 역사책도 부정합니다. 지금 이런 모든 걸 식민사학자, 이런 일본 식민사학자가 만든 건데 이거 지금 다 우리 강단사학자가 똑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더 심각한 거죠. 똑같이 이어갑니다. 왜? 그 제자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해방 이후에 63년도에 일본의 한반도 영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랑이 돼요. 자기들이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만든 그 자체가 자랑이고 구한말의 한국병합이 우리나라 식민지 만든 거는 고대 복현이다. 고대 자기 임나일본부 있었던 걸 다시 실현한 거다. 복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임나일본부를 우리나라에 심어놓은 장본인입니다. 장본인. 자, 그걸 따라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병도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대로 제자한테 다 가르친 거고 그렇게 지금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교과서 보면 일제시대에 실제로 배웠던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공황후 나오죠. 신공황후는 신라를 정복하신 다음 일본부를 임나에 설치하고 나오잖아요. 일본부란 걸 임나에 설치했대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임나일본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만의 영토를 다스렸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학생들 다 이 교과서를 배웠습니다. 이때는 일제시대니까 당연히 이렇게 배우는 건 이해가 가죠. 그런데 해방 후에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요 일본부가 임나에 설치하고 이런 단어만 없앴죠. 이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반발이 나니까 그건 없지만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계속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제7대 총독이 누구냐면 미나미지로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황국신민화 정책이라는 걸 하면서 창씨 개명도 하고 막 강제징용도 끌고 가고 여자 정신 근로대도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이 7대 총독 때 이 이만희시류 또 나왔습니다. 이만희시류가 임나일본부 임나가 딱 보니까 우리나라에 고령에 있었다는 겁니다. 고령에 임나일본부라는 본부가 있었다고 자기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그러게 맞아. 그래서 이 고령 지역에다가 비석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비석을 딱 세웠는데 여기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나, 대가야, 대가야국 성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야가 바로 고령에 있었거든요. 우리 가야 중에 가야는 6가야가 있었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6가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가야가 고령에 있었습니다. 그 고령에 있는 대가야를 위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임나라고 딱 썼습니다. 그래서 임나 대가야라고 비석을 새기고 일본군 군들을 쫙 세워놓고 기념 촬영을 찍은 겁니다. 이거 실제 사진입니다. 당시에 30년도에. 그래서 이때 임나 본부가 어디라는 겁니까? 대가야다. 요런 의미입니다. 요게 요런 비석을 세우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자,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니까 고령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이걸 알고 어떻게 했냐? 임나라는 요 단어를 뭡니까? 정으로 지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임나냐? 대가야지. 우리는 대가야지 임나가 아니야. 임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주류사학계, 강단사학계라고 하죠. 요 강단사학계가 요 비석을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다시 임나를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시 붙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가 붙이기만 해봐라. 우리 가만 안 있는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교과서. 지금 현재 교과서 한번 볼까요? 일본의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야를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야 밑에 발도에서 임나 되어 있죠. 버젓이 임나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에는 임나라는 단어를 아직까지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임나 우리 쓰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건 딱 숨깁니다. 우리는. 근데 일본 교과서 자기들은 무조건 임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설명도 보십시오. 중학사회, 일본의 중학사회 역사 분야인데 야마토 정권, 아까 야마토 정권 말씀드렸죠. 야마토 왕권이 4세기 조선반도에 출병했대요. 요게 바로 뭡니까? 임나 일본반입니다. 딱 그대로 설명이 그대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에. 그 일본 청소년들 요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 옛날에는 조선반도가 우리 땅이었구나. 다 그렇게 배우고 자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나중에 그 어린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우리나라 와가 뭐라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 뭐 제가 여담 한 마디 말씀드리면 좀 한 10년 전인데 불국사를 갔다가 불국사에 일본 그 학생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수학여행을 왔는데 거기서 일본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통역을 했는데 통역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어서 옆에서 애들 설명하고 있는데 역사 선생님인 줄 알고 묻더라고. 선생님, 일본 애들이 저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지금 저 불국사 다못하고 석가타고 이야기하면서 저거 옛날에 자기들 거였다는데 맞습니까? 기가 딱 쳤어요. 일본 애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거 자기들 건데 우리 조선이 광복되면서 빼앗아갔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방되면서 그 전에 자기들 거였다고. 그 전을 생각 못하고 자기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빼앗아간 거 그거만 생각하고 그때 자기들 거였으니까 지금도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 독도도 똑같습니다. 독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빼앗아갔다고. 지금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옛날에 출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임나 가라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 지도에 임나 딱 나와 있죠. 일본 역사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 간에 다 임나가 나와 있습니다. 임나라는 단어가. 자, 여러분들 모르셨을 겁니다. 아마. 일본에 가면 대표적인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맞절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맞절이라는 거 보면 이 맞절이라는 이 행사에 제일 위에 앉아있는 여자가 한 명 있거든요. 가서 한번 유심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신공화후입니다. 신공화후. 이거 뭐 하자는 소리입니까? 임나 일본군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임나 일본군 지금 그 행사를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세마스가 여러 지역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역에다가 임나를 우리 가야 땅에다가 임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다가 임나 명칭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요 명칭 나오면 지금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더 못하겠지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지역에 가서 만약에 하만이라는 지역이라 알다라는 명칭이 보인다면 여러분들 꼭 말씀해 주십시오. 알다는 임나의 명칭입니다. 임나. 요 노란색은 다 임나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임나의 부분에 나오는 명칭. 요 왼쪽이 우리나라 명칭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래서 요 김해도 옛날에 가야 때는 금광가야지 남가라가 아닙니다. 근데 요게 지금 임나의 명칭은 남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합천도 다라가 아닙니다. 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마는 알라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거는 전부 다 뭐다? 임나의 명칭이라는 걸 아시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지금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거 지금 일본이 지금 갖다 붙인 건데 우리 지금 학계도 지금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거 똑같이 박물관에 이렇게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에만 안 실어놨지. 자, 그리고 전라도까지 일본 이제 나중에는 임나사역을 해가지고 요 가야땅과 전라도까지 합쳐가지고 전체가 다 뭐였다? 임나였다. 요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막으려고 요 위치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걸 막기 위해서 지금 시민들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자, 결국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세계 문화유산에 지금 우리 가야유산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가야유산이 7개가 올라갔습니다. 7개 올라가는데 여기에 전부 다 무슨 가야 이렇게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대가야부터 비가야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 2개는 가야라는 명칭이 원래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여기를 뭘로 올릴까 하다가 딱 역사학계에서 생각한 게 그래 일본석에 나오는 임나 명칭 여기가 다라국이었다. 여기 남원이 김흥국이었다. 요걸로 올리자. 다라국 김흥국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거? 이렇게 올라가면 합천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일본의 식민지. 남원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라도 지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남원, 김흥국, 합천, 다라국 삭제하고 등재하라.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결과는.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결국 세계문화유산에 이 명칭 없어졌습니다. 이 없애고 등재했습니다. 이거 올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건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지금 문제는 이거는 이제 해결됐는데 우리 부산시사 여기에 또 지금 우리 부산 쪽을 지금 식민지 만들고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회장님 많이 하시잖아요. 종발성 여기 지금 연산의 배산이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쉽게 말하면 그거 주장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학자가 당장 삭제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삭제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행동을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건 상당히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